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청사 안팎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던 관행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봄 퀸즈에서 위생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당 여러 곳이 뉴욕시 보건국에 의해 강제 폐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생리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저녁 로어 맨해튼의 상징인 월스트리트 황소 동상 인근에서 테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차량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청사 안팎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던 관행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9일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3곳에서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됩니다. 권익단체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출석한 사람들이 오히려 단속 대상이 되면서 법원 출석 자체를 꺼리게 되고 적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원 내부 단속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이민자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정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번 결정에 관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다른 지역 이민법원 운영 방식과 이민 단속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봄 퀸즈에서 위생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당 여러 곳이 뉴욕시 보건국에 의해 강제 폐쇄됐습니다. 시의 식당 위생검사 조회 서비스인 ABC 이츠에 따르면 플러싱 메인 스트릿에 위치한 하우치는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된 데다 하수 처리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아 강제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러싱 키세나 블러바드에 자리한 플라워 브룩 미펀 하우스도 쥐 출몰 흔적이 발견됐고 식품 보관 및 조리 과정에서 오염 위험이 확인돼 문을 닫았습니다. 루스벨트 애비뉴의 뉴스파이시 하우스는 위생 상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로 쥐와 생쥐 출몰 흔적은 물론 살아있는 바퀴벌레까지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식당을 불시 점검하며 반복적으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뉴욕시 식당 위생 검사 결과는 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3세 아동 대상 무상보육 프로그램 3K 확대에 나선 가운데 신규 정원 확보 효과로 더 많은 가정이 희망시설과 가까운 곳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2026에서 2027학년도 3, 4세 아동 대상 무상보육 프로그램 입학 오퍼를 약 10만 가정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3K 정원 확대 정책 이후 나온 첫 배정 결과입니다. 뉴욕시는 추가 정원을 확보하고 지역 기반 보육시설 공급을 늘린 결과 희망 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비율이 높아졌고 집에서 먼 시설이나 신청하지 않은 시설로 배정되는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지와 먼 시설에 배정되는 경우도 감소하면서 보육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기존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올가을부터 2세 아동 대상 무상보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생리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진 아동 수는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75%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수치가 연방국토안보부 공식 통계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서류 미비 상태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에 놓여 추방 위험에 처한 이민자가 1,30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 500만 명의 미성년 아동이 불법 체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400만 명 이상은 미국 시민권자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미국 내 단속을 통해 약 40만 명의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이민자들의 자녀 수나 부모 구금 이후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19일 저녁 노어 맨해튼의 상징인 월스트리트 황소 동상 인근에서 테러 용어를 방불케 하는 차량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2분쯤 브로드웨이와 스톤 스트리트 인근에서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MTA 소속으로 보이는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채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어 폭발이 일어나면서 차량에서 뿜어져 나온 짙은 검은 연기가 인근 하늘을 뒤덮었고 놀란 시민들이 현장을 벗어나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1시간 30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20일 워싱턴 DC의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직한 두 임기 동안 세입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며 주한미군 28,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우리의 공동 방위 태세는 여전히 철통 같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동맹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스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쳐 외교위와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지인들의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 18억 달러 기금을 마련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한 데 이어 연방국세청은 트럼프 일가와 기업들에 대한 미심쩍은 과거 세무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나 시도들을 영구적으로 금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전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정부기관을 무기로 사용해 트럼프와 보수 진영을 정치적 표적으로 삼았다며 17억 7,600만 달러의 반무기화 펀드를 설립하기로 트럼프 측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 문서에 딸린 트럼프 세무조사 연구 배제 부속 문서는 법무부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재했습니다. 17억 7,600만 달러는 미국의 독립연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연구 금지 배제 합의 문서를 추가 공개하면서 언론과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들의 의혹투성이로 얼룩진 과거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셀프 면제했다는 비난들이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부속 문서의 조용한 게재를 통해 트럼프와 그의 임명직 인사들은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점을 이용해 외부 감시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강경한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고 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의안이 마침내 상원 예비투표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9일 연방상원은 본회의의 전쟁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8번째 시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껏 번번이 공화당 의원들의 저지에 무산됐는데 랜드 폴, 리사 머카우스키,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절차 표결은 6월 초로 예상되는 본회의 투표를 위한 예비 절차일 뿐 만약 본회의 표결 때 이번에 예비 투표에 기권했던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심하면 50대 50으로 부결됩니다. 상원을 통과해도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 14일 하원에선 비슷한 결의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에 반기를 든 이번 표결이 이란 전쟁을 둘러싼 공화당 내 분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60일을 넘기는 군사작전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일 이미 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재개된 교섭에서 노사는 성과급 제도 개선 등에서 접점을 찾으며 21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력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끝까지 노력해 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조합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저희의 성적표로 삼아 더 나은 초기업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수용 여부를 묻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오늘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은 쿠바 국민들이 겪는 현재의 위기를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20일 5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쿠바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하루 22시간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석유 봉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전기, 연료,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나라를 장악한 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착취했지만 그 어떤 것도 국민을 돕는 데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의 경제난 원인으로 쿠바의 마코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가 30년 전 설립한 군산복합 공영기업 가에사를 지목하며 쿠바는 가에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가해사가 아닌 쿠바 국민과 직접 맺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에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가톨릭 교회나 신뢰할 수 있는 자선 단체를 통해 쿠바 국민에게 직접 배분돼야 한다고 루비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와 함께 경제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쿠바를 미래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항공유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유사들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항공유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과 재고 상황이 흔들리면서 최근 몇 달 동안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유사들이 수익성을 고려해 항공유 생산을 확대했다며, 반면 전체 생산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절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4주 동안 하루 200만 배럴 이상의 항공유를 생산했습니다. 미국이 4주 연속으로 하루 200만 배럴의 항공유를 생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반면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계절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수입량 또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연료 첨가제 사용량이 줄어들어 휘발유 1갤런 생산에 더 많은 원유가 필요합니다. 정유사들의 생산 비중 조정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휘발유 수요가 급증하는데 정유사들이 항공유 생산을 확대할 경우 휘발유 등 다른 필수 연료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 감소는 결국 휘발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 검색이 새로운 지능형 검색창을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바뀝니다. 구글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라인 앰피시어터에서 개최한 연례 개발자 행사 구글 I/O에서 새로운 지능형 검색창을 공개했습니다. 지능형 검색창은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 영상, 크롬 탭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검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길게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검색창의 크기를 확장하는 기능도 더했습니다. 또 검색어를 단순히 자동 완성해주는 수준을 넘어 AI 기반 제안을 통해 검색어나 질문을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도 바뀝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AI 개요에서 챗봇 형태의 AI 모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창이 도입돼 맥락을 유지한 채 후속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표나 영상 자료, 위젯 등 시각화 자료를 즉석에서 생성해 보여주는 생성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이 올해 여름부터 추가됩니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검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 제품이라며 검색이라는 문제는 이제야 1%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99%에 해당하는 검색 기능이 풀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향후 AI를 활용한 검색의 진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퀸즈 플러싱 소재 키세나 파크 내 키세나 레이크 인근에서 75세 남성이 총격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사주간 타임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앱스틴 파일 공개를 주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이 탈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표적 소매업체 중 하나인 타겟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회계연도 순매출이 기존 목표치인 2% 성장의 2배에 달하는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남부와 중부에 지난 16일부터 폭우가 쏟아져 최소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은 19일 중동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을 고려해 올해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며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2.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망고 창업주의 장남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등산 중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공지능 재판으로 불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간 소송에서 머스크가 패소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